당장 치워. 이 구린난는 이 밥그릇도 제대로 못 들다니. 며느리 수진의 비명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춘자는 구석에 웅크린 채 다 식어버린 찬밥 한 덩이를 품에 꼭 안고 덜덜 떨고 있었죠. 구린내 나는 노인네라니 춘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딱 3일 후였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 세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강춘자 여사님 명의로 된 이 일대 토지 문서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펼쳤고 그중 한 명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춘자 명의로 된 토지 문서, 총시가 52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있던 그 더럽고 초라한 찬밥 그릇. 그 밑에는 가문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수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차린 음식상, 시어머니 손을 잡고 산책 나가는 모습.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네 며느리 참 복받겠어.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빚이 쌓였고 은행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죠. 매일 반복되는 대소변 실수, 밤새 울다가 아무 때나 집을 나가려는 시도들. 수진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이러다 내가 미치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그녀는 남편 몰래 요양원 팸플릿을 챙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는 음식도 점점 형편없어졌죠. 접시 하나에 간단한 김치뿐인 식사.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아요. 이게 어머니 수준에 딱 맞는 밥이에요.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고 밥알 몇 개가 바닥에 흩어졌죠. 춘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배가 고팠는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밥알까지 주워 먹었습니다. 애미야, 나 배고프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할머니는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과 매몰찬 손길뿐이었죠. 또 시작이네. 아까 먹었잖아요. 수지는 할머니를 작은 방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창고 같은 방. 거기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노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 어르신 괜찮으신가? 하지만 수진의 서슬퍼런 기세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좀 나와봐요. 할 말 있어요.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중요한 일이야. 들어야 돼. 싫어요. 제발.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 좀 병원에. 신경 끄세요. 우리 집 일인데 왜 참견이세요? 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맛없고 차가운 찬밥을 먹으면서도 다 먹은 빈 그릇만은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그릇을 가슴에 꼭 안고 잠들었고 누가 설거지하려고 그릇을 가져가려 하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저항했죠. 어머니, 그릇 좀 줘봐요. 씻어야지. 안 돼. 내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치매가 정말 심해졌나 봐. 이제 그릇까지 집착하네. 그럴 때면 할머니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한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하고 무언가를 간직한 사람의 눈이었죠. 수지는 가끔 그 눈빛에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그릇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 낡고 초라한 그릇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어머니, 이제 정말 끝입니다. 내일 요양원 갑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은행 빚에 사채까지 끼어들기 시작했죠.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이 집도 팔아야 하는데 어머니 요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그 찬밥 그릇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생각이었죠. 달빛 아래서 잠든 어머니의 품에서 그릇을 천천히 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그릇 밑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 하나.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여러 장과 오래된 계약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울 강남의 땅, 경기도 일대의 땅, 심지어 제주도 땅까지 모두 시어머니 강춘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문서 맨 아래에는 시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있었죠. 여보, 당신이 이걸 지켜주시오. 우리 아들 철수가 힘들 때 당신만 믿소.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눈빛이 거짓말처럼 맑아져 있었죠. 내가 언제 정신이 없었니? 다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우리 아들 사업이 어려워질 거요. 그때 사람들 본색이 다 드러날 거요. 당신은 이 문서를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마시오. 진짜 효자, 진짜 며느리가 누군지 확인할 때까지. 그래서 나는 기다렸어. 춘자 할머니는 그릇을 쓰다듬었습니다. 치매 흉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매일 찬밥 먹고 욕 먹고 맞으면서도 나는 우리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 혹시나 했지. 혹시 힘들어도 날 끝까지 지켜줄까 싶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땅들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변호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춘자 여사님 댁 맞으십니까? 여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정호 회장님의 유언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15년 전부터 부동산을 여사님 명의로 조금씩 옮겨 놓으셨습니다. 총시가 52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산은 오직 나의 아내 강춘자에게만 귀속된다. 만약 아내가 판단력을 잃었을 시 아내를 3년 이상 성심껏 봉양한 자녀 또는 며느리에게 상속권을 부여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전액사회에 기부한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니. 저는 어머니를. 됐어.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한테 줄 생각 없다. 넌 자격이 없어. 내가 아프다고 늙었다고 밥 한 그릇 제대로 안 줬잖아. 매일 욕하고 구박했잖아.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재산은 내 이름으로 유지하되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독거노인 지원센터와 치매 환자 가족 돕기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당장 나가거라. 내 집이야. 내 명의야. 그날 밤 수지는 집 몇 개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화려하던 집은 이제 춘자 할머니의 것이었고 할머니는 그날 이후 지역 복지관과 연계의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일에 재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춘자 할머니는 이제 깨끗한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본인이 선택한 곳이었죠.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돈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니까. 어느 날 요양원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면회 와도 될까요? 춘자 할머니는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했어요.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춘자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난 내가 변하길 바랐어. 내가 진짜 며느리가 되길 바랐지. 그런데 넌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버렸어. 그게 가장 슬펐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이야.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진짜로 뉘우친다면 내 아들한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봐. 돈 없어도 힘들어도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진짜 부자야. 수지는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번엔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죠. 춘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으로 수백 명의 독거노인을 도왔고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았던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풍요 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증명된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가진 게 없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진짜 효도는, 진짜 사랑은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난답니다.